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플로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디자인이 지금 제가 펼쳐놨지만 접어놨을 때는 이게 짐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냥 한마디로 참 예쁘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도구들은 기능과 성능이 중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먼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사실 장점이긴 한데 인스타360 플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어요. 일단 클램프 타입 같은 경우는 폰홀더보다 결합도 쉽지만 균형 맞추기도 좋죠. 밸런스 맞추기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이렇게 확장 로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장 로드가 대강 한 21cm, 22cm 정도 돼요.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셀피 모드로 쓴다라는 전제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 그립을 펼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거. 전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그냥 돌려서 이렇게 펼치는 순간부터 켜지니까 이것도 기동성이 엄청 높아지죠. 그 외에 앱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용 어플은 실행을 한 다음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서 찾아요. 기계를 찾고 난 다음에 찾았으면 또 연결 버튼을 눌러야 돼. 그래야지 카메라 촬영 모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한 방이죠. 한 번만 딱 누르면, 한 번이나 2번 정도 누르면 바로 그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기동성적인 부분하고 편리함에서는 상당히 그 과정을 축소화시킨 결과물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짐벌들이 이런 방식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특히 DJI의 스마트폰 짐벌을 보면은 이런 방식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은 맞는데 새로울 건 없다라고 할 부분이고요. 대신에 플로우만의 새로운 부분들도 있죠. 저는 이게 진짜 반가웠어요. 여기 이렇게 열면은 밑에 콜드슈가 있어요. 콜드슈. 그동안 스마트폰 짐벌을 사서 쓰면서 어떤 세팅이라는 그 과정이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늘 쓰거든요. 근데 무선 마이크 달 데가 없어. 리시버를 달 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콜드슈가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 게, 이걸 사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동안 제품들이 그런 걸 채택을 안 했을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뭐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살펴볼 건 이 내비게이션 버튼 쪽입니다. 이 조작부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게끔, 특히 이 다이얼, 줌인 아웃 할 수 있는 다이얼이 측면부에 거의 대부분 달리는데 여기 같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더라라는 건 사실이었는데 요것도 보니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터치패드 타입이거든요. 여기가 터치패드 타입이고 물론 버튼으로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문제는 이 터치패드 쪽에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모드를 변경할 때 이 스와이프, 터치 스와이프를 하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모드 변경이 잘 안 돼서 불편함이 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스틱 때문에 좀 걸거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손가락 굵은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전용 앱을 보시면 좌측에 하단 쪽에 짐벌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면 여러 가지 설정이 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모드 변경 방법 두 번째에 있죠. 이거 누르면 옵션 A거든요. 기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게 이걸 보시면 이제 B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옵션 B 이렇게 상단에 있죠. 바꾸면 스와이프 방식이 아니고 버튼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더블 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되겠죠. 단점이 아니고. 하지만 단점이 엉뚱하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조이스틱을 보시면요, 예전 아주 오래전의 제품들은 이제 사방향으로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 제품들은 팔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각선 모서리로도 이게 가능한데 인스타360 플로우는 이게 안 돼요. 사방향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체크할 것은 핸드 그립입니다. 핸드 그립이랑 배터리의 위치 변화가 좀 중요한데요. 핸드 그립이 사실 짧아요. 제가 손이 아주 큰 손은 아닌데 이렇게 쥐었을 때 밑에가 이렇게 허공이 있을 정도로 짧습니다. 짧은데 대신에 이걸 열면 그립이 좀 더 늘어나죠. 그리고 빌트인 트라이포드까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던 배터리를 이 축으로 옮기면서 가능해지게 된 건데, 사실 그 전의 제품들은 대부분이 손잡이에 핸드그립 쪽에 배터리를 내장한다는 것은 거의 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핸드그립을 당겨보면 연장 그립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편한데 한 번 더 당겨보면 미니 삼각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편한 거예요. 편하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건드려 보면 지지력이 좀 약하다, 안정감이 별로 안 든다, 이런 건데 사실 그래도 제가 쓰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닫고 밑으로 보면요, 4분의 1인치 스크류 홀이 있어요. 원하면은 더 단단한, 더 고정을 잘해줄 삼각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터리가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상태, 기본 상태에서 촬영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크게 부담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펼쳤을 때예요. 펼쳤을 때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걸 수직으로 세웠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수평으로 눕혔을 때는 부담이 가요, 확실히.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저 끝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하는데 부들부들 떨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무게 중심의 밸런스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어할 때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체감됩니다. 이건 아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 외에도 제가 쓰다 보니까 틸트 각도가 너무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목 스냅을 쓰지 않으면 이게 촬영하는 범위가 좀 좁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촬영할 때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좀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전용 앱을 썼을 때 거기에 이제 한계, 축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게 자꾸 떠요. 뜨는데 실제적으로 나쁜 게 뭐냐면 이렇게 다시 땅이나 하늘을 이렇게 빨리 보고 이렇게 다시 섰을 때 정면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위로 본다든지 약간 아래로 봐요. 왜냐면 축의 한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삐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대신에 사실은 이걸 갖다 단점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틸트 각이 좁아요. 좁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인데 제가 이걸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아직 이걸 접하지 않은 분들은 좀 알고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전용 어플에 대한 거예요. 전용 어플이 지금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애플 OS에 아이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면 대표적으로 갤럭시 아니겠습니까? 갤럭시 폰을 쓰게 되면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쪽에는 이게 최적화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으로 보면 좀 느끼기 힘든데 제 눈에는 지금 보이거든요. 이게 툭툭 끊기는 게 있어요. 뭔가 프레임이 상당히 부족한데 억지로 재생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 쪽, 멀리 쪽을 보면 좀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화질도 그리 좋지 못하고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거든요. 이게 그냥 봐도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둘 다 지금 1080 FHD로 찍은 거거든요. 동일한 해상도의 동일한 프레임입니다. 현재로서는 인스타360 플로의 전용 앱,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쪽짜리 기능을 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반쪽짜리라고 제가 표현했을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 몇 개 올라온 걸 봤는데 그 질문 중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
4K가 되느냐, 몇 프레임까지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냐? 앱 자체를 쓸 수가 없는데 4K가 되면 뭐 할 것이고 프레임이 엄청 높게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이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 전용으로 나온 기계도 아니고 인스타 360에서 업데이트는 해줄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언제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대신 그나마 다행인 게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앱을 이용했을 때 문제없이 사용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능 제한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진과 동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변환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리고 찍었던 영상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버튼도 안 먹힙니다. 줌인, 줌아웃도 안 먹히고, 트리거 버튼을 한번 누르면 피사체를 딱 자동으로 잡아서 AI 트래킹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오로지 먹힌다 그러면 모드 변환, 그리고 촬영 같은 셔터 버튼 같은 건 잘 먹히는데 그 외적으로 볼 때 좀 세세한 부분들은 제한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날에 딱 사서 그 첫날에는 당연히 될 줄 알고 계속 전용 앱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의 전용 카메라 앱을 썼거든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없고 불편한 것도 크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 앱이 현재 시점, 오늘이 4월 10일이거든요. 현재 시점에 문제가 있고 반쪽짜리다라는 거는 분명히 단점은 맞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최악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꼭 사야 돼, 꼭 써야 돼, 난 성질 급하니까 못 기다려 하는 분들은 사서 쓰시더라도 기본 앱을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 그리고 꼭 지금 필요한 게 아니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